이 정권의 방향, 개발의 방향은 강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거점이 되는 게 이 청량리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은 가격이 오를 지역 부동산을 찾아 헤매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 위해선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할까요? 한두 가지만으로는 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린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자, 공급과 수요도 있을 테고 경제 대내외적인 상황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매수자, 매도자, 시장 참여자의 심리 싸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시중에 현재 풀려있는 유동성, 자본, 이것도 중요할 테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얼마 전 총선이 끝났고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죠. 우리는 이 여당 앞으로 정권이 부동산에 향한 정책과 이들이 추구하는 그 개발의 모토, 계획,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방향성에 맞게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화요일 날 또 청량리역에 대한 이 용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조 개선, 그리고 앞으로 청량리역 어떻게 되죠? 거점으로 작용됩니다. 광역철도망, GTX 두 개의 노선이 깔리게 되고, 지금 현재 이 역세권의 그 환승센터가 부족하죠. 사실 두 개의 노선이 결합되고 현재에도 6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 광역 이 환승센터가 또 개발이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청량리는 지금과 다르게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 대격변의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수도권에 있는 이 GTX 노선 중에서 여러 개로 깔리는 이 문어발 역세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울 안에서 이 3대 거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삼성역과 청량리역, 그리고 이 서울역, 이 세 가지 역세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 개발로 인해서 GTX로 인해서 어디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이 자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용역 발표에 대해서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이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이 지역까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4월 21일 화요일 날 보도자료입니다.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허브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 구상 마련 착수, 이제 용역 발표를 한 거예요. 자,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교통과 일자리 등이 어우러지는 수도권 광역교통허브로 재탄생한다. 그러니까 이 해당 노선이 향하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청량역세권 중심의 이 업무 지역들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국토부,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거 대광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철도 시설공단, 한국철도도시공사, 이렇게 함께 청량리역을 강북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성센터 기본 구상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예, 발표한 겁니다. 이제 용역 발주 들어간다고. 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 구상인 광역교통 2030의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죠. 중심으로 연계성을 강화해서 환승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이 GTX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환승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체질적인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그런 개발이다. 자, 환승센터를 광역교통의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개발 계획을 보시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게 이 각 정권이 추구하는 개발의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권과 서울시 자체만으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강북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북에서도 이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수도권 전반적으로 아우러지는 이런 교통개발 호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강북에 뭘 개발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강북의 핵심 거점, 앞으로 개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기본 구심점이 어딘가 이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북 생각하면 청량리역과의 인접이 최대한 빠를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광이는 이번 기본 구상을 통해서 GTX 두 개 노선, 두 개나 지나가죠. 청량리역, B노선, C노선, 삼성역, AC, 그리고 서울역, A노선, B노선, 함께 이 GTX 환승 트라이앵글. 사실 이 세 군데를 당연히 삼각형이죠. 네, 트라이앵글로 조성해서 GTX 중심의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 이거 다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쵸? 자, 이 GTX 역세권 30개 중에서 2개의 노선이 경유하는 곳은 이 3개다. 이 얘기고요. 자, 지도.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GTX 이제 A 노선 지금 공사 중인데 A 노선. 그리고 이제 B 노선. 그리고 C 노선인데 여기서 경제성이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이 지금 투자자분도 그렇고 많이 보시는 곳이 A 노선을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서울역하고 삼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평가됐던 이 베드타운이 몰려있던 자리, 그리고 강북에 소외됐던 자리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노선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C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집중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청량리도 있겠지만 이 광운대구, 창동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차후에 사실 이 창동과 광운대 같은 경우나 이 주변 지역 일대,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이런 지역들 보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사실상 7호선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시간적인 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여기에 GTX가 가려면은 서울 내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올라갈 자리가 이 신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자, 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등 국철 위주의 간선 기능을 하는 6개 노선이 운영 중이고 매일 철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10만 명이고 버스를 활용하는 사람이 4만 명, 14만 명이 이용하는 이 대규모 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와 버스 교통수단 간의 환승 동선이 복잡해서 이 청량리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역과 역 안에서도 길이가 좀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됐죠. 많이 노후돼 있기도 하고 또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 다른 노선 이용해야 되고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불편하긴 하거든요. 사실 버스 나올 때도 나와가지고 좀 걸어가서 도로를 하나 건너야 돼요. 건너서 타야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거를 요즘에 신도시 마냥 좀 간소화시키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새롭게 계획한다는 거죠. 자, 향후 청량리역의 하루 이용자가 6만 명으로 예상되는 이제 B노선과 C노선 이용하는 사람이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이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면목선, 그리고 강북횡단선, 경전철이죠. 이 4개의 신규 노선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총합해서 10개의 노선이 지나게 되는 거죠. 청량리로. 그래서 수도권 광역철도의 허브 역할,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새로운 교통 패턴 형성에 따라서 체계적인 환승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환승센터에 대해서 청량리 역세권 자체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연결되는 노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할 때 면목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역세권이 없던 자리들이 역세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청량리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들 아직 저평가된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목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GTX BC 건설을 계기로 청량리역을 동북권 광역 환승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규 철도망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 우선 GTX BC 강북횡단선 면목선 버스 환승 정류장을 교통시설을 지하 공간에 밀집 배치하고 신규 철도 노선과 기존 교통수단 환승 동선을 최소화하는 그런 세계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강북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교통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멀고 역세권과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근데
이 청량역 자체 그 환승센터 안에서 이런 모든 노선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동선을 짧게 한다면 많은 수요자들이 이 역세권을 활용하고 주변에 있는 상권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워낙 이 청량리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100년이 넘는 전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상업지가 상당히 크고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청량 역세권 주변에 있는 이 청가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약재 시장까지 가는 제기종까지 활용하는 분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면 이 젊은 수요들도 많이 대거 이 상업 인프라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집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합니다. 지금 청량리 주변에 있는 대로변이나 이 상업지의 땅값이 전반적인 강남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지역들의 땅값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이곳에 있는 주변의 그 지가를 조사하시고 미리 선점한다면 아마 이 호재에 따라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호재거든요. 중간에 캔슬 날 수 있는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진입하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청량리 역세권 주변 자주 다니거든요. 주변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주변에서 이 청량 역세권에서 제기동까지 이어지는 이 상업 라인은 굉장히 크게 발달했는데 여기서 이제 회기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사실 땅값도 아직은 저렴하고 요런 보석 같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그 개발을 볼 때는 주변 지역을 임장을 무조건 해서 아직 뭐 저렴한 지역들이나 앞으로 개발되면 이어질 수 있는 라인들 그리고 주거벨트 라인이 새로 생길 자리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GTX 추진 일정에 맞춰서 환승센터를 구축함으로써 GTX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GTX가 일어나고 환승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정 맞춰가지고 GTX가 짠 하면은 환승센터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짠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죠. 그리고 지상부에는 청년 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이와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가 더 추가적으로 몰리고 젊은 인구들이 모이게끔 해서 주변에 이 상업 인프라를 지금 약간 노후됐고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도 나이가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 젊은 그리고 최신의 세계적인 그러한 환승센터 및 도심으로 만들겠다라는 아주 포부가 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격변이 일어날 그런 자리다. 자, 인근에 학교가 많죠. 여러 대학, 그리고 홍릉 R&D 센터, 지역에 우수한 바이오 단지가 있죠. 지역에 우수한 산학 연계 인프라 연계해서 창업 지원 센터, 스타트업 오피스 등의 광역 중심의 업무 일자리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청량 역세권을 후광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자들이 찾았던 지역들이 있고 청약을 많이 했던 그런 단지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자리도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을 또 지도 보면서 재밌게 또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재 불편하죠. 청량리역에 내리게 되면은 또 버스 내려가지고 길 하나 건너가지고 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되고 또 다른 노선 타려면은 걸어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타야 돼요. 근데 이게 종합된 그 세계적인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 정권의 방향, 개발의 방향은 강북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거점이 되는 게 이 청량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고. 대격변의 위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 이 건물이나 땅을 생각하는 분들 얘기를 아까 했죠. 건물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청량리역에서 제기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상업적인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쪽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여긴 좀 비싸요. 여기서 이제 미주 아파트 사이에 이 길, 이 홍릉 이 라인이 좀 지가가 좀 센 편이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떡정교라고 하는데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좀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청량역에서 붙으면서 요 라인에 있는 이 땅, 건물 여기에 집중하시게 되면 최대한 좀 저렴하게 이 청량역 세권 후강을 노리고서 투자할 수 있는 이 위치다.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고
주거지역 봤을 때, 주택을 봤을 때, 아파트를 봤을 때는 어떠냐 생각을 해보면, 자, 영원한 강자죠. 청량 미주 아파트. 이 재건축을 노리시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6, 7, 8, 9역, 요 라인을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 6, 7, 8, 9역, 미주 아파트 겨냥해서 여기 주거벨트 라인도 상당히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지금 반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이 좋지만 다른 라인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뭐죠? 저렴하게 싸게 매입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싸게 저렴하게 매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모든 가치가 선반영돼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저렴하고 이런 개발들을 조금이나마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어디냐.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또 투자를 재개발만 노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8구역, 9구역 있죠. 요쪽 라인, 떡종교를 넘어와서 시립대 맞은편 라인. 요쪽이 이제 미완성이죠. 전농답 심리 뉴타운의 이제 마지막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 또 노려보시면 향후에 여기에 있는 이 허브의 후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상대적으로 68구역보다는 저렴한 편이니까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임장도 가보시고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이 전농답 심리 뉴타운의 그 생활 인프라 깔려 있는 중심지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예, 요 라인. 이 시립대 이 앞라인이 아니라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그리고 면목선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요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좀 노후된 아파트가 이제 전농 SK.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전농 SK부터 답심리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의 아파트들이 청솔 5성도 있고요. 두산도 있고, 요런 게 좀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게 이제 여기가 오르막이거든요. 여기 산지예요. 배봉산 그리고 답심리공원 보이는데 여기가 산지거든요. 그래서 오르막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또 전농우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 갈 수 있는 그런 중층 아파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여기서 최신식인 레미안 엘파인이 있고요. 그리고 우성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산지가 있기 때문에 산지를 중심적으로 품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긴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딱 봐도 알겠죠.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야 되거나 이런 위치입니다. 따라서 면목선이 이 해당 입지에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량리 역세권 개발 플러스 면목선의 후광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는 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목선이 들어오는 자리가 이제 확실하게 확정은 안 됐지만 이 배봉사거리에서 그 장안이동 주민센터 이쪽 라인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직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위쪽 라인으로 보면은 학교가 가깝죠. 배봉초등학교, 휘경여중, 여고 있는 이 휘경주공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진행 중인 장안현대 아파트. 이쪽 라인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진입하기에. 그리고 이 위엔 라인은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 중심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면목선이 들어오는 라인으로. 그래서 아까 68구역이 가장 좋은 위치긴 하지만 청량리의 호재. 근데 연계돼서 면목선까지 향해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실수요자라면 지금 현재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차후에 좋아질 수 있는 자리 들어가면 군더더기가 없겠죠. 그러면 이쪽 위치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거벨트 라인 큰 게 여기죠. 이 호재가 청량리만 볼 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지금 진행될 수 있는 이 정권에서 밀고 있는 개발 호재거든요. 강북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장안 힐스테이트부터 이 장안 1차까지 이어지는 이 아파트 라인. 예. 이 라인을 또 주목하면 좋겠죠. 여기가 주거벨트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상권이 생각보다 큽니다. 예. 그래서 그쪽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땅이나 이 건물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 위치가 좀 저렴한지, 그리고 아파트 생각하는 분은 청량리 바로 앞은 조금 비싼 편이니까 저렴하게 실수요자다,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저렴하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재개발일 경우 뭐 8구역 9구역, 그리고 실수요자일 경우에 이 뭐 구축 아파트죠. SK, 우성, 뭐 전농우성, 뭐 엘파인, 우성그린,
또 여기 장안현대 휘경주공, 그리고 동부가선도로 지하와 맞물려 있는 이 힐스테이트부터 장안 1차까지 이어져 있는 주거벨트 라인,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중심적은 이 대격변의 변화가 청량역을 중심으로 정권이 밀어주는 그런 개발지다. 그리고 이 면목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청량리 역세권과 그리고 주변의 입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 대격변의 자리 청량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서울역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역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의 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자본이 많다면, 자본이 적다면 어느 지역이 괜찮을지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길 약속드리면서 하단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